오늘 2월 5일, 오늘 수요일이죠? 예, 목요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야무지게 좀 발라먹고 가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TV로 보신 분들 따봉 질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경기 간단하게 좀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참 좋았습니다. 예, 주력 라인에서 이제 대한항공 마인이냐, 이제 오바냐, 여기에서 이제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어, 대한항공이 제가 좀 걱정했던 거, 좀 길게 쉬면은 경기 초반에 조금 좀 감을 좀 늦게 찾는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 근데 어제는 좀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국전력이 외국인 없이 어제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예, 그냥 잘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좀 겹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해서 중배당에다가 주력까지 올킬을 한 폴락으로 놓친 건 조금 아쉽지만 역시나 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 대 울산 모비스. 좀 상태가 안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죠, 그죠? 예, 서울 삼성은 연패, 그리고 모비스도 최근에 5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승리를 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양 팀의 맞대결이다.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6연패고요. 이 연패의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좀 보고 하면 그냥 뭐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삼성이. 서울 삼성의 약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팀은 뎁스가 너무 부족하다. 뎁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블레이크 이후에 이제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떨어져 있는 시점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라인업을 쭉 보시면 코번, 데릭슨, 구탕 셋 다 그냥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정현, 최성모, 이원석 그냥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폼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6연패, 최근 5경기를 끌어보면은 경기당 평균 득점은 75점으로 이제 득점력이 확 꺼져 있고요. 이제 외곽이 33.1%가 터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득점력이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은 확실히 은도회가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예, 페인트 존에서. 아, 은도회가 아니라 코번이죠, 코번. 맨날 헷갈려. 서울 삼성하고 가스가 유니폼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코번이 요즘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모비스는 이제 함지훈 빠지고 나서 조금 좀 삐걱거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함지훈이 빠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최근 5경기를 보면은 1승 4패.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비스가 최근에 득점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승리한 경기 딱 한 경기인데 장판전이에요. 97득점.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 전부 70점 초중반대로 평균이 찍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수비가 안 좋은 팀을 만났을 때는 득점이 나온다. 근데 수비가 좀 괜찮은 팀을 만났을 때는 득점이 확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최근에 5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수비 안 좋은 장판 상대로 97득점. 수비가 그냥 그런 정관장 상대로 78득점. 수비 좋은 SK, LG, KT 상대로는 71, 68, 72 이런 상태다. 외곽은 28.8%로 뭐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팀은 그렇게 뭐 외곽에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서울 삼성은 어떻습니까?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뎁스 부족,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부침. 뎁스가 부족하면 뛰는 사람들이 계속 뛰어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수비가 조금 안 좋아진 시점이거든요. 평균 시점이 81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비스에게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모비스도 최근 2경기 기준으로 득점력이 조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대호는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원래 복귀한 그 갑자기 온 선수들은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삼성의 조금 헐거운 수비를 좀 공략을 해볼만 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휴식은 충분합니다. 3일 휴식이고요. 그리고 서울 삼성 같은 경우에 이틀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역시 승패 라인 사이드에서는 저는 역시 모비스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지금 연패 장줄인 게 이제 조금 좀 걸리는 대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모비스 사이드가 조금 좀 나아 보이기는 한다.
7일부터 출전 가능하구나. 예, 근데 사실 뭐 갑자기 데려온 선수 그런 선수들이 바로 잘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경기 뛰는 거를 한두 경기 봐야 되고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요. 예. 만약에 이대원이 돌아와서 이제 정상적으로 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비스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예, 오바 찍어야죠, 오바. 이대원은 미드레인지 게임 잘하고 공격 쪽이 좀 좋은 선수고 근데 수비에서는 좀 아쉽거든요. 그죠? 예. 3번, 4번 포워드진 쪽에서는 조금 사이즈도 그렇고요.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양팀 맞대결을 보면요. 은근히 좀 비비는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예, 세 경기 모두 울산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가기는 했지만은 5경기 5경기가 두 경기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고려를 해볼 만하다. 오늘 서울 삼성이 홈에서의 매치업이잖아요. 예. 서울 삼성이 홈에서의 매치업이고 양팀 맞대결에서 5가 많이 떴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저는 핸디사이드는 서울 삼성 쪽을 한번 좀 볼만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비스도 경기력이 이렇게 원활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승은 모비스, 핸디사이드는 전 서울 삼성 5.5 프렌. 네, 그리고 오자비도 한 번쯤 뭐 도전은 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63.5 기준점은 조금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저는 모비스는 득점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서울 삼성이 서울 삼성이 득점을 좀 올려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에요. 서울 삼성이 최근에 득점력이 바닥을 기고 있거든. 근데 그래도 이거는 저는 오버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모비스가 워낙 수비가 잘 안 되는 오버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삼성도 이마이 득점이 안 나왔으면 득점을 한번 올릴 때는 됐거든요. 예, 결국에는 득점이나 슛감 이런 것들도 전부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버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수비가 안 좋다. 서울 삼성의 득점력에 따라서 어느 번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모비스는 앵간히 넣을 것 같고 그래도 오버사이드. 다음은 여자농구 여자농구 하나은행 대 스타즈. 이제 중요한 매치업이죠, 그렇죠? 일단 스타즈 같은 경우는 지금 봄농구 간당간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예, 4위에 걸려 있고 5위 신한은행, 6위 하나은행. 이제 앞으로 한 경기 한 경기, 특히 이제 맞대결 경기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를, 하나은행부터 얘기를 해보면 하나은행은 이제 긴 연패를 끊었죠, 한번. 예. 최근에 7연패였는데 삼성생명 원정에 가가지고 연패를 한번 끊었습니다. 좀 경기력이 좋았다 할 만하겠죠. 예, 키아나 스미스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삼성생명 같은 팀은 그래도 뎁스도 아주 좋은 팀이고 최근에 슛감도 좋은 상태고 이날 뭐 유난히 슛이 안 터졌던 것도 아니고 하나은행이 원정에서 그래도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할 법하고요. 일단 하나은행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트리플 포스트를 제외한 선수들 쪽에서 득점을 누가 올려줄 수 있는지가 항상 관건이에요.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기대 자원들이 있죠, 그죠? 예, 김시훈, 유즈키가 최근에 그래도 꾸준한 편이다. 트리플 포스트를 제외하고 가드진에서 누군가 좀 받쳐줘야 스페이싱도 좀 풀리고 코트를 좀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김시원 유즈키 좋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득점력이 아주 뭐 처참한 팀이죠. 예, 처참한 팀인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는 평균 득점 연장전 한 경기 포함해서 평균 56득점으로 이런 이 김시온과 유즈키의 어떤 그런 효과를 좀 톡톡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긍정 요소는 이제 진안입니다. 진안. 진안이 최근에 이제 부상을 좀 달고 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풀로 뛸 수 없는 상황인데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최근 복귀 이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를 했어요. 21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출장 시간은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맞는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스타즈는 최근에 경기력이 아주 좋죠. 예,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스타즈가 다들 아시겠지만 원정에서 1승밖에 없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한번 승리를 거뒀죠. 예, 신한은행 그 아주 중요한 경기였죠. 이 경기도 순위가 맞닿아 있는 승점 5점 6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는 이제 홈에서 썸을 두드러 팼어요. 예, 썸이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썸은 썸인데 홈에서 두드러 패는 모습. 그리고 최근 원정의 승적이 굉장히 안 좋은 팀인데 최근에 원정 1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은행 상대로 2점 차 패배.
최근에 원정 성적도 꽤나 조금 올라와 있다. 원정 성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좀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뭐 허예은, 강희슬, 모에 뭐 이런 자원들은 뭐 꾸준하고요. 역시 제가 시즌 중반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죠? 스타즈는 이 홍유순이 아니지, 송유나. 홍유순은 저기 신한이죠. 송윤아의 활약이 이 팀의 앞으로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그죠?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 단속이 너무 안 되는 팀. 그걸 이제 좀 에너지 레벨로 커버하는 이런 팀인데 송유순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리고 리바운드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니까 팀 밸런스가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괜찮은 선수들도 꽤 있고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뭐 허예은이나 강희슬 같은 자원들도 있고 홍유순 득점 리바운드 면에서 팀에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리바운드가 그렇게 많이 안 따여요 상대 대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경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 최근 5경기 평균도 좀 68.6점. 저는 가장 큰 부분은 리바운드 단속이 경기별로 제가 다 뜯어봤는데 리바운드가 그렇게 옛날처럼 크게 발리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은행 포스트야 강력한 팀이죠. 포스트 트리플 포스트는 압도적이에요. 아무리 송윤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거는 뭐 상성상으로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반대로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딘이라든지 코트를 좀 넓게 쓸 수 있는 플레이에 또 장점이 있고 그래서 양 팀 다 해볼 만한 구석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경기가 스타즈 홈이었다고 하면 저는 마인까지 야무지게 찍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정이기 때문에 살짝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딱 2번밖에 이기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 경기가 순위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오늘도 스타즈를 한번 찍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올 시즌 맞대결은 스타즈가 3대1로 앞서 있고요. 역시 스타즈가 패배한 경기는 원정이었습니다. 54대 49로 패배를 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스타즈가 올 시즌 원정에서 2번 승리를 거뒀는데 한 번은 최근에 신한은행이었고 그리고 한 번은 하나은행전이었어요. 원정이 진짜 약한 팀인데 딱 2번 이겼는데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한 번씩 잡았었다. 최근에 경기력 둘 다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스타즈가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 5.5 정도 핸디를 줬으면 저는 하나은행을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봤을 것 같은데 3.5라서 핸디까지는 조금 프렌사이드를 보기에는 핸디가 조금 좀 약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스타즈 승 3.5 마인까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도 5는 뭐 찍어볼 만한 것 같죠. 그래도 원정 스타즈이기 때문에 원정 스타즈 최근에 신한은행전에 승리를 할 때도 5가 떴던 경기고요. 우리은행에게 패배를 할 때도 5가 떴었고 그리고 신한은행한테 패배할 때도 5가 떴었고 우리은행 패배 5가 떴었고 최근 10경기 중에 5경기가 원정 경기인데요. 원정 경기 5경기 중에 4경기가 5를 뛰었던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5도 한번 뛰어볼 만한 경기, 찍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스타즈 승마 5 그리고 언어부가 이제 조금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게 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좀 오버팀이고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이제 극단적인 언더팀이라고 할 만한데 하나은행도 요즘 득점력이 조금 좀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오버사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리그 전체 흐름은 오버사이드로 쫙 가다가 언더로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거를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아니다. 언더다 언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브레이크 이후에 좀 진행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지칠 타이밍 된 것 같거든. 최근에 이제 오버 흐름세가 조금 좀 꺾이는 모양새가 있긴 하죠, 연홍이. 언더. 음, 그 일본인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리그에 와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들이 일정이 너무 팍팍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연홍의 문제가 뭡니까? 국내 스포츠 뎁스들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뛰는 놈들이 맨날 뛴단 말이야. 근데 더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몸싸움이 심한 스포츠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초반에는 계속 오버흐름으로 가다가 저는 꺾이는 흐름이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는 그 슬슬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선본의 형캐, 형캐 경기는 항상 뭐 좀 든든하죠, 그죠? 예, 올해 뭐 속썩인 적 없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중립구장에서의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 있는 중립 경기장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KB 스타즈, KB 손해보험 상태 좀 안 좋죠, 이? 예, 최근 두 경기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딱 한 번 패배를 한 팀인데 직전 경기에서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죠? 예, 많이 안 좋았던 배경은 나경복이죠. 나경복. 비에나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야콥. 야콥은 지금 빠르게 팀에 합류를 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비에나 못지않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경복만 좀 받쳐주면은 뭐 형캐한테도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라인을 좀 갖출 수 있을 텐데 나경복이 좀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경민하고 좀 나눠서 뛰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황태기는 부상에서 이제 복귀를 한 상태고, 네, 나경복이 안 좋아서 이제 돌려서 쓰는 것 같아. 나경복이 직전 경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경기도 안 좋았거든. 뒤에 경기도 보면은 뒤에 경기는 아마 나경복을 먼저 썼나 그럴걸? 아무튼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나경복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하면 원투 쓰리가 지금 상당히 괜찮긴 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아무튼 직전 경기에서 소위 이제 우리 토쟁이들이 주작스러운 경기였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하겠죠. 예. 아무튼 둘 다 좀 그렇다. 근데 야코는 확실히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직전 경기에서도 응답하라 롯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잘 비에나 부탁해. 비에나 31득 그리고 야쿱도 24득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근데 직전 경기 이제 한국전력전을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좋았던 점은 뭐 야쿱 비에나 좋았고 미들 좋았어요. 예, 미들 박상아 차영석 뭐 높이가 뭐 이렇게 아주 압도적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전 경기 블로킹 20개나 잡아냈고 근데 직전 경기에서 수비가 너무 흔들렸어. 리시브하고 디그가 너무 개판이었거든요, 직전 경기. 블로킹을 이렇게 잡고도 경기를 풀세트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나경복하고 전체적인 수비에서의 리시브가 너무 많이 흔들렸다. 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직전 경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경기였다. 뭐 형캐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죠. 예, 뭐 문제가 있을 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레어, 허스봉, 덩신펑 최근에 뭐 수액 주사 맞아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뭐 컨디션 크게 문제 없고요. 미들의 최민호는 뭐 맨날 미쳐 있고요. 예, 뭐 리시브가 약간 약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서브 강하고 공격 강하고 높이 좋고 예, 직전 경기 삼성화재전에 블로킹 보세요. 예, 3대0 셧아웃 경기였고요. 블로킹 12대 1이었습니다. 최근 10경기 보시면 풀세트 접전 경기 한 경기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 10경기 승리 중에 3대0 셧아웃 경기가 6경기나 된다. 중립경기장이죠, 여기? 경민대학교 기념관. 음. 현캐가 도대체 언제 질지 모르겠어. 근데 경기력이 뭐 안 좋아질 기미가 이제 뭐 아예 없어요. 그죠? 예, 아예 없어. 보이질 않아. 응. 뭐 경기력이 안 좋아질 기미가 뭐 보여야 얘네들 뭐 요왕 한번 이제 좀 저기 하겠다 어쩌겠다 뭐 이런 거를 하겠는데 없어요 없어. 올 시즌 최근 두 시즌 동안 이제 손해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0승 8패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일단 오늘 뭐 중립구장이긴 하고요. 예, 올 시즌 4번의 만남에서 현대캐피탈이 전부 승리를 거뒀습니다. 4승 무패. 가장 최근에 만났던 경기에서 손보가 한 세트를 따낸 게 4경기 중에서 유일하게 따낸 세트. 일단 이 경기에서는 야쿱, 비에나, 황경민 이렇게 있었고요. 일단 야쿱도 합류한 경기. 그러니까 야쿱이 합류하니까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비볐다는 거는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언어보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경복이 정상 컨디션이면 오바 정도 한번 볼만은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어요. 예, 야쿠, 황경민 그리고 비에나 조합으로 그리고 한 세트는 땄으니까. 근데 나경복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고 황경민도 뭐 뭔가 꾸준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형캐 뭐 원정이라고 못하는 팀도 아니고 원정에서 더 잘하죠. 원정에서 8승 무패. 원정에서 12승 무패. 뭐 형캐 마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경기 아닐까요? 예, 언어번은 조금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182.5면은 그래도 야쿠베 기대치가 있어서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나경범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름 대 페퍼. 페퍼는 지금 연패 장줄이고요. 예, 기름은 요즘 좋은 상태입니다. 예, 기름은 뭐 다른 거 볼 건 없죠. 그냥 이제 실바가 컨디션이 괜찮은지, 실바가 일정이 괜찮은지를 보면 됩니다. 최근에 실바 조금 좀 지쳐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지?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막 무릎 잡는 모습이 많이 나와서 좀 걱정스러웠고, 그 다음 경기에서도 조금 좀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는 보였거든요. 예, 근데 그 가장 직전 경기, 가장 최근 경기 도로공사전에도 3대1 승리를 가져갔다. 3대1 승리를 가져갔다. 이 경기에서도 득점이 36득점. 이것도 5세트까지 갔으면은 한 40점 넘겼겠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실바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오늘도 일정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예, 2월 1일 날 경기를 했고 3일 휴식 경기니까 일정은 괜찮아. 홈 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최근에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언급드리는 부분들 유서연이랑 이제 권민지가 아주 뭐 좋은 상태는 아닌데 직전 경기 유서연이 15득점 했고 예, 그리고 권민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레이크 이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선수들 있잖아. 그런 선수들이 이제 약간 좀 올라올 타이밍 같거든요. 그렇게 제가 느껴지는 선수가 몇 명 있는데 정윤주 한국생명 그리고 어제 현캐 그 공격수 누구야? 그 친구. 그리고 유소연이나 권민지도 이제 조금 좀 올려볼 만한 타이밍 아닌가. 유소연도 뭐 근데 사실 기대치가 이렇게 높진 않은데 직전 경기 아무튼 뭐 15득. 정지훈.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아. 브레이크 이후에 좀 폼이 안 좋다가 이제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게 좀 보이는 선수들이. 그거에 권민지를 좀 넣어볼 만하지 않나. 권민지도 이제 부상으로 빠졌다가 이제 브레이크 이후에 복귀잖아요. 어쨌든 실바가 최근에 힘들어 보이는 건 팩트. 하지만 오늘 일정이 3일 쉬고 일정이면 괜찮고 홈 일정이고 권민지 유서연 조금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고 미들라인은 역시 좀 답이 없기는 한데 직전 경기 뚜이랑 오세연이 그래도 블로킹을 좀 많이 잡아내는 모습. 그래도 뚜이가 들어온 거는 그래도 뭐 대세 큰 지장은 아니지만 기름이 워낙 이제 미들에서 답이 없는 팀이니까 그래도 조금 보완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페퍼는 지금 5연패죠. 5연패. 5연패로 이제 답이 없고 5연패를 타는 이유는 뭐 분명해요. 그죠? 예, 그동안 공격수들이 여기는 좀 많이 아쉽잖아. 그지? 근데 그 양반들이 저는 고점이 동시에 떴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박정아, 이한비, 그리고 이제 프리카노. 예, 동시에 떴었는데 그 공격수들이 동시에 마테이가 갔다. 동시에 마테이가 갔다. 최근에 이제 그나마 해주는 건 프리카노 정도 제외하고, 예, 박정아하고 이한비가 지금 맛이 좀 갔어요. 상했어. 그렇다 보니까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예. 뭐, 이마이, 최근 다섯 경기들 보면은 팀 공성이 30% 초반 찍히거든요. 이 팀이 뭐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고, 그죠? 예. 공격력이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박정아, 이한비가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아쉽고 근데 한 뭐 네다섯 경기 정도 절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좀 컨디션이 올라올 만한 타이밍을 한번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마인까지 찍기에는 살짝 좀 부담스럽고요. 예, 저는 그래도 5연패 정도 했으면 페퍼가 그래서 경기를 조금 좀 올라올 법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 들고 기준점이 좀 높기는 하지만 오바. 핸디는 이건 좀 기름 핸디는 한번 조심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 정도 배당이면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하거든. 그죠? 예. 1.5에 배당이 2.26이면은 진짜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하거든. 굉장히 살짝 유혹을 좀 하는 느낌. 양 팀의 맞대결은 이제 올 시즌 GS가 2번, 그리고 페퍼가 2번 승리를 거뒀는데
페퍼가 두 번 승리한 경기는 전부 홈에서의 경기였습니다. 원정에서의 경기는 3대0 셧아웃 패배.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때는 실바 유서연에게 농락. 이 경기에서도 이한비 안 좋았고 박정아 안 좋았고. 페퍼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미들밖에 없지 않나? 미들 높이밖에. 최근에 공격수들 폼도 안 좋고. 그렇다. 그래서 GS 승마. 제 느낌은 페퍼가 조금 비비기는 할 것 같아요. 비비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 정도 배당이면 그래도 마인을 찔러보는 게 맞지 않을까. 확률은 페퍼 풀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 정도 배당이면 마인 한번 고배당 같은 데서 한번 찔러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기름 승마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다음은 EASL 경기입니다. 타오이파 대 홍콩이스. 이 경기는 일단 1순위로 보이는 건 오바예요, 오바. 일단 타오이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바 팀이거든요. KT를 만나도, KT 같은 수비가 좋은 팀을 만나도 오바를 찍는. 물론 이제 대회 특성상 용병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었던 KT긴 한데, 개인적으로 타오이파는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1번 용병, 5번 용병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콩이스보다도 조금 더 강한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승패 사이드에서 이게 좀 변수가 좀 많이 나오는 리그라서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체급은 타오이파가 저는 좀 높다는 생각은 좀 하긴 하거든요. 홍콩이스는 약언더 팀인데 그래도 이 정도 165.5 기준점이면 저는 오바 정도는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저 이 오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양팀 최근에 리그 경기들 그리고 동아시아 컵대회 경기들 보면은 이 정도 기준쯤에는 오바 한번 충분히 찍어볼 만한 경기. 승패는 타오이파 보겠습니다. 타오이파. 타오가 1번, 5번 용병들이 진짜 좋아. 핸디까지. 이런 경기들 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지? 필리핀 커미셔너컵. 그게 요즘에 일단 뭐 끝난 것 같긴 한데, 필리핀 리그는 4점이 도입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동아시아 대회보다 커미셔너컵 필리핀 대회들을 보면은 확 오버하러 가거든. 근데 나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4점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 리그라서 그쪽이 좀 점수가 좀 많이 나온다. 그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동아시아 대회까지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오이파는 약간 오바팀, 홍콩이스는 약언더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오버사이드 충분히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가시기 전에 따봉질 차, 그리고 업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유튜브에도 제가 조만간, 패키지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12만원짜리 구매하시면은 이제 한 달 동안 구매가 되시는 거고, 제가 그쪽 게시판에다가 회원 전용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표를.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건승하시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